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인데 제가 오늘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일정상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월요일, 첫날 저랑 같이 함께 하루 한 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태극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면이 제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음, 화면이 왜 다른 분이 나오실까?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권이라는 걸 갖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태국권 중국 무술 아니야? 아니, 체조 아니야? 그런 생각 많이 이제 궁금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태국권을 이용한, 치유 운동이라고, 치유 태국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치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기본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태국권이 어떤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조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를 갖다 보실게요. 태국권이 도대체 어떻게 운동하는 거야? 자, 소리 나오고 있죠? 소리 잘 들리시면은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주세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동작만 좀 보시고 소리 공유를 눌렀는데 왜 안 됐어요? 네. 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가 뜨는데. 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이제 저랑 운동을 해보신 분은 몇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천천히 걷기를 해요. 천천히 걷기를 하게 됐을 때,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거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정말로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원인이 우리가 몸통, 코어 부분에 힘을 제대로 못 주는 운동원 패턴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못 주고 균형을 못 잡게 되는데 태국권 같은 경우에는 몸통,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팔다리를 그렇게 힘을 꽉 주지 않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코어의 힘을 통해서 몸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연습을. 일단 근동원 패턴을 연습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근 우리가 자세근은 주로 이제 지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균형감까지 세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는 생활 체조를 좀 쉽게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태극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하체가 튼튼해진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뭐 균형도 좋아지고 낙상도 예방한다. 뇌졸중도 재활이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고등어회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고등어회가 유명하죠, 제주도에서. 보시면 색깔이 흰 살이 있고 빨간 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흰 살과 빨간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살은 이제 산소를 갖다가 별로 쓰지 않는 근육, 무산소 근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 살은 산소를 많이 쓰는 근육. 그래서 이 빨간 살 쪽이 산소를 많이 쓰면서 아주 꾸준하게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세포고요. 그리고 근육이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도 자세근이 계속해서 우린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근들이 주로 이렇게 빨간색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근은 우리가 꾸준하게 움직이는 근이라 그래서 지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지근 또는 적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얀색 살은 우리가 파워, 힘을 낼 때 일시적으로 확 힘을 몰아서 쓰고 대신 산소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백근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소를 많이 쓴다는 거는 혈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혈액, 그 헤모글로빈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적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파워근, 우리가 힘을 쓰는 이 하얀색 백근은 무산소 근이고 힘을 쓰기 때문에 피부하고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요. 겉에서 우리 몸에서 힘을 내게 해주는 그렇게 피부와 가깝게 돼 있고,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동작을 빠르게 할 때 조금 더 발달이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산소를 안 쓰고 일시적으로 큰 파워를 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영양소로 쓰거든요. 그때 피로도가 빨리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운동 많이 했는데 제대로 안 풀어주면 젖산 쌓인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운동하면은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근이 이 파워근, 속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빨간색 색깔이 있는 적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버티고 천천히 움직일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뼈하고는 좀 더 가까이, 우리 뼈대를 갖다 지탱을 해줘야 되는 자세근이기 때문에 뼈에 좀 더 가까이 들어있는 심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버티는 운동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태극권 같은 경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로 지근 쪽을 많이 발달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지금 태권권 같은 경우에도 몸통, 우리 몸의 코어를 중심으로 팔다리에 힘을 빼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배 아랫배 쪽, 꼬리뼈 쪽에다가 힘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즉 바른 자세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운동을 하기 전에 바른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균형이 금방 무너지게 되고 코어가 아닌 팔다리 근육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하는 목적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리가 아프지, 무릎이 아프지 하는 분들은 이제 코어 쪽으로 중심을 못 잡고 계셨다. 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건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포인트는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꼬리뼈가 내 몸을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몸을 움직이실 거고, 그리고 나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감각을 느끼시면 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어디에 갈지 하고 감각을 느끼시면 되세요. 느끼는 거는 새끼손가락, 꼬리뼈, 그리고 발 뒤꿈치. 이렇게 느끼시면 되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소리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 공유가 여기서는 제 컴퓨터에서 공유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나오나? 유성원이 나오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일단 동작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나오죠. 얼굴은 잘리고 몸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아주 천천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후 입으로 뱉는 거는 일반적인 복식 호흡하고 똑같이 호흡하시면 됩니다. 네. 소리 오늘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손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꼬리뼈를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무릎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무릎을 굽혀서 몸을 내리는 게 아니고, 꼬리뼈를, 엉덩이를 내려서 몸을 낮추게 되면 무릎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절로 굽혀져요. 자, 요거를 4번 반복하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꼬리뼈를 내리면서 후. 항상 코어는 힘을 그대로 주시고 팔다리는 힘을 뺍니다. 둘, 후, 셋, 후. 힘을 빼기 때문에 천천히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넷, 후. 자, 이렇게 첫 번째 동작 4번 하시고, 이건 준비 운동입니다. 그 다음, 배꼽 단전인데 두 손을 살짝 삼각형으로 모아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명치까지를 쭉 늘려줍니다. 쭉, 목 명치까지 늘려주고, 손을 뒤집어서 올라가면서 후 뱉어주면서 어깨하고 귀가 멀어집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살짝 굽혀질 거예요. 끝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새끼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걸, 원을 그리는 걸 느끼면서 팔이 내려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명치까지는 쭉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늘려주시고, 후 뱉으면서 어깨 힘을 빼고, 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새끼손가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동작은 오른쪽을 보고 두 손을 큰 원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갔다가 정면 보고 맨 꼭대기에서 다시 새끼손가락 느끼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왼쪽 보고 올라가서 정면 보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오른발을 앞으로 어슷하게 사선을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같이 체중이 앞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쭉 체중이 이동해서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그대로 발을 끌고 들어와서 제자리로 체중을 이동합니다. 이때 배, 코어에 힘이 풀리시면 무릎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자, 반대쪽 왼쪽 발 앞으로 나가면서 새끼손가락 그대로 느끼세요. 열려서 가슴 열어주고 모아서 새끼손가락 느끼면서 그대로 발 끌고 들어옵니다. 네, 한 번 더 왼쪽 가슴 열어주고 다시 들어오면서 후 발 끌고 들어오시고 왼쪽 체중 앞으로 이동 다시 들어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왼손을 몸을 갖다가 쭉 옆구리 쪽을 늘려주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쭉 사선으로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게. 이때 몸이 쭉 늘어나면서 코어 쪽에 힘이 바짝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뱉으면서 꼬리뼈를 살짝 힘을 풀어보세요. 후. 그럼 팔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반대쪽. 오른손이 왼쪽으로 쭉 가서 옆구리 늘려주시고 엉덩이 뒤쪽 꼬리뼈 주변 근육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후 살짝 힘주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한 번 더. 후. 숨 들이마시고 후. 자, 마지막 동작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흉내만 내셔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 번 하셔야 익숙해지는 동작이라 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왼손이 앞으로 오른손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손 뒤에 갔던 게 다시 앞으로 같이 모아져서 왼쪽 옆구리를 살짝 모아줍니다.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크게 동그라미 그려서 제자리로 와서 오른손이 앞으로 왼손이 뒤로 왼손이 앞으로 다시 모아져서 오른쪽 옆구리로 같이 갑니다. 바로 요거는 잘 안 되시는 게 당연하세요.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요게 마지막 동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숨고르기 크게 원 그려서 새끼손가락으로 느끼시면서 원 그리고 숨 들이마시고
후. 자, 요거를 하시는데, 몇 번 이제 제가 앞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시작할 때 한 번씩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체조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굉장히 개운하시고, 내 코어를 중심으로 힘을 쓰고 어깨하고 다리, 무릎을 힘을 빼는 거를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먼저 운동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운동해보고 제가 음악 틀어놓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발 뒤꿈치 쪽으로 살짝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으로 앞꿈치보다 뒤꿈치가 살짝 더 무게가 실린다는 느낌으로 바로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후, 들이마시고 둘, 들이겨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넷, 내리실 때 천천히 내리시면 되세요. 몸에 힘이 저절로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저절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네 번. 자, 반대 쪽에 손 모으시고 명치까지 숨을 들이마셔서 배를 쭉 늘려줍니다. 자, 어깨 쭉, 어깨 힘 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쭉 끝까지 올라갔다가 새끼손가락으로 반복 돌리면서 내려옵니다. 하는 정면, 가능하면 정면을 봐주세요. 가겠습니다. 앞에 명치까지 늘려주시고 쭉 팔을 올려서 최대한 커다란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좀 같이 올라가고 쭉 올라갔다가 정면 보고 내려옵니다. 후, 새끼손가락 느껴주세요. 왼쪽 보고 올라갑니다. 정면 보고 내려옵니다. 한번씩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정면 보고 후. 맞았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발 한 발 살짝 어디 나가고 팔 반짝 옆으로 방향 옆으로 쭉 가서 가슴 열어주고 모아서 다시 뒤로 들어옵니다. 허리뼈를 뒤로 쭉 끌어당기면서 발꿈치 들어옵니다. 자, 왼쪽 앞으로 가서 가슴 열어주고 쭉 들어옵니다. 코어 힘 주시면 안 돼요. 네. 오, 네. 중립 상태 다시 바로 선 자세에서 왼손이 오른쪽 앞으로 쭉 늘려주면서 옆구리만 늘어납니다. 다리 끝이 떨어져서 괜찮아요. 뱉으면서 후 뱉습니다. 오른손 왼쪽으로 쭉 늘려주시고 왼손이 오른쪽으로 쭉 오른손이 왼쪽으로 쭉 이제 목표방으로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커다랗게 원을 그려서 왼쪽으로 커다랗게 원을 그려서 왼손 앞으로 오른손 뒤로 자, 오른손이 앞으로 모여서 같이 왼쪽 왼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 그리시고 오른손 앞으로 왼손 뒤로 쭉 가서 왼손이 앞으로 다시 모여서 오른쪽 옆으로 모이고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동그라미 왼손 앞으로 오른쪽 뒤로 와서 왼쪽 옆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오른손 앞으로 왼손 뒤로 갑니다. 쭉 가서
여섯, 이, 편하게 숨 들이마시겠습니다. 쭉 들이마시고 코어를 풀지 말고 서서히 숨을 내뱉습니다. 조금만 더 숨쉬겠습니다. 조금 몸이 열이 좀 오르셨나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새끼손가락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손가락으로 목에서 경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손가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신경들이 다 제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새끼손가락은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계속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는 신경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인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새끼손가락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그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목뼈에서 또 뻗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는 맨 밑에는 꼬리뼈가 있잖아요. 그 꼬리뼈까지 같이 모두 신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인지하시는 게 감각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항상 무게 주는 꼬리뼈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으시면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는, 제가 출첵하는 날은 한번 운동하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나중에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제주에 팬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분명히 실수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쿼트 안 하시니까 되게 또 허전하셨죠? 지난주에 우리 이선 전문의까지 하셨는데, 토요일에는 또 하루 쉬어 갔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스쿼트도 같이 한번 또 워밍업을 충분히 또 하셨으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 전무님하고 57개까지 하셨는데요. 오늘 58개 하겠습니다. 10번씩 5세트 하고 마지막 8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자,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코 세우고 몸이 숙여지면 안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자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앉아보셔도 됩니다. 다섯, 코에 힘. 여섯, 올라올 때 후. 일곱, 여덟, 몸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내려갈 때 천천히. 다섯, 여섯. 내려갈 때 중요합니다. 일곱, 여덟.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올라올 때.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올 때 후,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코어 힘. 후, 올라올 때 다섯, 여섯. 지금부터 운동입니다. 일곱, 여덟, 코어 힘. 아홉, 열,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8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코어 힘 자세. 다섯, 여섯, 2개.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자, 신기록 갱신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작숙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겠습니다. 자, 심호흡 하시고요. 한 10초 정도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10개를 더한 건 아니죠? 채팅으로 남겨주십시오. 네, 58개 우리 한 거 맞죠? 자,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10개를 더한 건가 싶을 정도로 오늘 스스로 10개를 또 더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58개 이견이 없으시니까 우리 58개 한 개 맞습니다. 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이 3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 3월 18일입니다. 우리 슬리밍고에서 이 자세 측정할 수 위한 헬스케어 앱이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알파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글 기반의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이런 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을 지금 20분 정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에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앱의 이제 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테스트라는 기간인데 이번 달에 이제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먼저 출시가 좀 될 예정이고 애플은 좀 서류를 요구한 것들이 있어서 그 서류가 보완이 되면 애플도 그 테스트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앱이 출시가 되게 되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플레이 슬리밍고라고 하는 자세 측정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12초 만에 내가 원하시는 분의 체형을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부분에 자세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앞으로 발생된 불편한 점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1차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어디서나 12초 만에 체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지금 곧 출시를 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337책도 오늘 기가 막힙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태극권, 그 태극권의 이 동작을 우리가 또 이렇게 출첵 때도 할 수 있죠.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우리 마스터님들과 함께 슬리밍고의 이 경영진과 함께하는 337책 또 많은 참여를 하시게 되면 뭐가 좋은지는 참여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품이 주어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배움에 대한 열정, 또 내 자신을 조금 더 다듬어가는 그런 성장의 기회, 이런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업 설명회입니다. 이제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또 4번의 창업 설명회가 더 남았는데 일정과 장소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이런 멋진 앱을 가지고 우리가 창직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 꼭 창업 설명회 오셔가지고 저하고 또는 전무님들하고 또 마스터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일정은
이미 공지된 바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눈으로만 한번 훑고 가고요. 자, 그러면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미쳐봅시다.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이제 이윤경 마스터님 진행하셨고요. 2부 바르게 잘 살아보자를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입니다. 12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자기경영 10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리즈가 끝이 안 나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뭐 어쨌든 자기경영이란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또 한 주를 출발하겠습니다. 논어의 말씀인데 산 앵두나무 꽃이 펄럭펄럭 나붓기는 그대 어찌 그립지 않겠소만 그대 머무는 것이 너무 머네. 공자가 말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먼 것이 있겠는가. 자, 이제 다산의 메시지を한번 오버랩 시켜보겠습니다. 막연한 그리움만 품으면서 정작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마음이 식고 가라앉아 멀어질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우리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인사치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사치레라는 게 뭐죠? 그냥 말 그대로 인사해요. 실제 그 말에는 행동이라고 하는 무게나 감정이 없는 상태죠. 그래, 한번 하자.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뭐, 진짜 마음의 무게와 말의 무게와 행동의 무게를 실는 그게 감정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사치레라고 하는 말처럼 말 그대로 예의상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공자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과의 나의 어떤 이 우선순위, 중요도 또 그에 대한 목적의식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일들을 도전하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 실제 뭐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우리를 제약하고 또 그 선택의 결정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리적 거리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가 제약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거리에 있든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걸 추구해보자 하는 마음이 정말이라면 그 달성 가능한 목표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진짜 마음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표와 시간 그리고 이제 자기 경영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오늘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지도 모르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는 언제나 실패한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3.3 출첵을 하면서 아직도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좀 잘못되고 있다. 어쨌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목표를 끊임없이 가져야만 된다라고 제가 100번째 시간까지 보기 쉬도록 외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목표에 이를지도 모르는 단계를 밟는 걸로는 언제나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제반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단계를 하는 거는 언제나 실패라는 겁니다. 모든 단계 그 자체로 목표. 그래서 목표는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해야만 성공의 값어치가 있고 그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모든 것들이 다 목표로 이르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성공만 쫓아서는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이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괴테는 굉장히 천재였죠. 이 사람이 20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전 유럽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문호로 추앙받고 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글을 20살에 썼다는 얘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는 나 괴테 정도가 되지 않으면 책을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심한 좌절감도 느꼈고 어떻게 20살 약관의 청년이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감동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사회적인 이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베르테르를 담고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랑의 실패에서 그런 일들로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그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귀감이 됐고 또 큰 좌절이 되기도 했으며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도 노력하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르는 과정이자 계단이라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요.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재능론이라는 걸 부여해서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으니까라는 말로 자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라도 그게 작든 크든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창조주는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게 맞는 목표와 내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못 찾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에드 마일렛의 한 번만 더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계속 좀 이어가자면 우리들이 지금 낭비되는 시간이 내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의 파편을 모아서 삶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 특히 에드 마일렛은 하루 24시간을 72시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3배 더 많은 생산성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삶을 살아나는 사람도 낭비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를 3일처럼 치열하고 치밀하게 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적인 파편이, 시간의 파편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거르고 모아서 내가 추구해 나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과 내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건데 그에게 있어서 큰 우선순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일일 거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생산성, 네 번째는 건강, 또 다섯 번째는 취미생활.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이 5범주 내에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우선순위가 만사제쳐놓고 건강일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이런 일이나 공예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 배척하고 산이나 바다나 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삶도 될 수가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균형 감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면 그것이 그에게는 맞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성이 발달해서 대인관계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영향을 주는 일이 나에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우선하고 이 삶들의 중요도를 배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파편적인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 시간을 잘 모아서 내가 이 5가지의 부족한 시간을 할애하든지 여기에 없는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명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좀 마칠까 합니다. 이 로타르 제이 자이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뭘 설정하라고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 위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상황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기 만족도가 그 무엇보다는 높습니다. 뭐 삶을 꼭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따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족도 또 가치의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어떤 우선순위의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도 이 만족도와 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드리스 샤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장 요점으로, 포인트로 날아가는 날개를 달아라.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면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만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거에 핵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정작 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매달리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무도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숲을 보는 큰 관점에서 이 우선순위는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H.L. 린트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라. 다음에는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곧바로 그 일에 착수하라.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결정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결정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등가 교환 또 모든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뭔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이 있죠.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포기는 안 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와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욕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온전히,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을 즉시 해치운다. 이 비슷한 말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 이 학의 거장이자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방에 있는 개구리를 가장 먼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코끼리를 가장 먼저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볼 때 가장 커 보이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에너지도 그리고 그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의 첫 출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고 이번 주에도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하고 그 목표까지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적이다.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다. 그분들도 그분의 삶이 있다. 그들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들도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목표대로 세상이 모두 다 따라와주면 참 1차원적인 비디오 게임이면 좋겠는데 그들도 삶이 있고 그들도 가치가 있고 그들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들의 목표도 있는 고로 우리들의 시간과 사건이 만나는 그 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과 조율해야 될 것들과 조절해야 될 것들과 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잠시라도 놓치는 순간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그들의 시간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그렇게 만남이 어긋나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 만나는 사건이 좋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이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뿐만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기회가 있는 이 창조주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 상황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와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만났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다 망그러졌네. 목표 달성 안 되겠나가 아니고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뒷문이 닫혀 있으면 윗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다 닫혀 있으면 창문이 있는 것이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공자 선생님이 논어의 말씀처럼 마음이 없는 거지. 생각만으로 마음이 없는 거지 안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오늘 먹고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여러분들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